네, 100세 시대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복용하는데요. 산양류 단백질 최고죠. 바쁜 사람들이 못 챙기는데 하루 딱 2스푼이면은 그냥 네덜란드 순 100% 산양류가 몸에 쫙 제가 복용해 보니까요. 근육이 막 살아나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히 50% 할인하니까요. 여기로 전화 거시기 바랍니다. 080-710-5555 네덜란드 산유인데요.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구매 시 2통을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10통, 총 10통에 119,600원. 싸죠. 애국기업입니다. 저는 애국기업만 소개해요. 나머지 안 합니다. 애국기업이고 080-710-5555 제가 복용해 보니까 근육 보시죠? 단백질 최고입니다. 하루 딱 2스푼만 드세요. 전화하십시오. 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유승민이 큰소리 빵빵 치는데요. 대표가 되면 윤회관이라 설치는 사람들 공천 안 준다. 제거해라. 제거해야 된다. 아이고, 야,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 권력에 기승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공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회관 공천 안 준다고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오늘 얘기하네요. 꼭 이런 이준석이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요 꼭 좌파 방송만 돌아다니면서 이래요. 김어준이 아니면 CBS, MBC, 뭐 KBS, YTN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이래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은 제거해야 당이 제대로 되지 않겠냐? 저는 공천 혁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통령 한 사람한테 거기 기대서 맹종하고 아부하고 뭐 이름 팔아서 권력에서 기생하는 그런 형편없는 정치인들 공천 시키지 않겠다, 공천 주지 않겠다 이러는데 누가 권력에 기생하는 게 아니라 기대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잖아. 그러면 대통령을 만든 당이잖아. 그럼 대통령 행정부와 함께 의회에서 집권 여당이 투톱으로 같이 연대해서 잘 해야 되는 게 그게 기대는 거냐? 너는 민주당의 기대잖아. 역선택의 기대고 그런 게 배신자지. 난 진짜 미치겠네.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열심히 뽑아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걸 같이 이렇게 집권해서 만들었으면 으쌰으쌰해서 같이 하는 사람이 그게 권력에 기대하는 거냐? 그게 대통령한테 기대는 거냐? 너는 반대로 대통령을 까면서 누구한테 기대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기대고 개딸들한테 기대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제대로 이재명 제대로 비판이나 했어? 그거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많게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는데 앞장섰다가 참나 미치겠네. 그래서 저희가 유승민이가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어떻게 했냐면 유승민처럼 당대표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인물 가나다순을 했습니다. 왜냐면 유승민이 여기 이름을 넣으면 압도적으로 1등을 할 거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놈의 여론조사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래 유승민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압도적으로 당대표 나오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럼 그 다음은 누굴까 하고 궁금해서 제가 가나다 순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나다 순이니까 강신업 9%, 그 다음에 권성동 압도적이네요. 65%.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넣은 사람이 김기현, 장제원, 김장년대 4%. 의외로 작게 나왔네요. 안철수 14% 2등이네요. 황교안 7%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올리자마자 삽시간에 뭐 몇만 명이 돌파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겠습니다만 차이는 그렇게 이미 모집단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이 나봐야 1, 2% 차이 것 같습니다. 뭐 한 20만 명 가까이 나중에는 투표해 주시겠죠. 근데 지금 현재 올리자마자 딱 10,000명 넘어서 몇만 명 수준으로 어느 정도 모았길래 제가 방송을 하는 건데요. 30분도 안 됐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권성동이 1등. 그러니까 유승민 다음에는 권성동이라니. 유승민은 뭐 여기 넣으면은 뭐 압도적이. 그건 아주 왜래 너무 압도적이니까 나머지가 궁금했는데 나머지가 오염돼요. 왜냐면 여기다 다 찍을 거니까. 그냥 유승민 제껴놓고 유승민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 2등이 권성동이네요. 65%면 이건 압도적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승민 다음에 권성동이죠.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안철수가 의외로 높네. 14%. 요거는 아마 제 생각에 인수위까지는 칭찬을 받고 잘 했는데 그 다음에 인수위 나온 다음에 별다른 역할을 못했고 최근에는 당원 100% 할
결정되니까 비판을 하고 이랬어요. 오히려 당원들한테 100%라는 걸 비판하면 이거 간첩 아니야? 이런 소리를 좀 듣는 것이 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도 권성동보다는 뭐 게임이 안 되게 적습니다. 아니 권성동은 압도적이네. 65%. 나머지는 뭐 숫자가 의미 없고요. 전 김기현, 장제원도 어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좀 4%밖에 안 나오네요. 강신업 변호사 9%인데 요거는 이제 아마 그런 게 있지 않나. 강신업에 대한 비호감보다는 신인이 되는 거, 거부감. 그다음에 9% 얼마 안 되지만 건희 사랑했다는 게 조금 그거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희 사랑했는데 지금 또 당대표 나오면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 나왔고 황교안 대표 7%는 아마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직 대표 시절에 4.15 총선을 말아먹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말아먹을 때에도 공천관리위원장을 잘못 선정한 거. 김형호를 갖다 놔가지고 공천 말아먹었다. 물론 황교안 대표도 당한 겁니다. 당했지만 당 대표가 당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게 의견이 있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4.15 총선 진 다음에 직후에 바로 그냥 물러났거든요. 근데 그때 사후에 부정선거와의 좀 싸움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7% 미미하지만 그렇게 나왔고 김기현, 장제원이 4% 미미하게 나온 거는 개인적인 호불호 이런 거보다도 최근에 김기현을 윤석열 대통령이 뭐 3시간인가 4시간 만났다고 그러고 장제원은 윤핵관인데 자기가 아무 당지가 안 맞겠다고 멀리 떨어진 거 이런 게 아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돼서 4%밖에 받지 않았나. 여기는 적게 받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인물이니까. 그리고 연대를 했다는 점에 좀 강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기현과 장제원이 연대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힘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여기 심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보면은 역시 권성동은 안 된다는 거고요. 안철수는 실망했다는 거고, 좀 실망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의미 없는 숫자지만 김기현, 김장연대에 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요, 자유우파 시민들 입장에서는 연대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강신업과 황교안 대표가 연대를 하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을 연대한다든지 아니면 윤상현을 같이 연대한다든지 이러면 또 파괴력이 또 엄청나지죠. 그런 것도 행간을 이렇게 보수 우파의 마음, 당원들의 마음을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신업, 황교안 연대로 해서 했으면은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도 해볼 수 있네요. 거기다가 만약에 뭐 나경원과의 연대 그러면 게임 끝이죠. 그건 뭐 하나마나 경기가 되니까 그건 게임 끝이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김기현, 장제원 연대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조금 난 걸로 보여지니까요. 이 설문조사에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요거를 말하자면 벤치마킹에서 연대 효과를 노리는 합종연연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략가인 윤상현 후보가 또 어떤 식으로 연대에 참여할지 아니면 연대를 자기가 이끌어낼지 아니면 연대에 참여를 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신진 세대 이 강신업의 앞으로의 행보 이게 강신업이 끝까지 지금 간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판에 연대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강신업이. 황교안 대표 손을 들어주면 파괴력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투사의 이미지가 합쳐지는 거고 부정선거와의 싸움 합쳐지고 민노총 해체도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환골 탈퇴. 지금의 국힘당의 말하자면 회색 이미지, 빙 이미지, 배신 이미지, 기회주의 이미지가 싹 씻어버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원죄 아닌 원죄가 있는데 최근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부정선거 부방대 만들어서 싸웠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민노총 해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탄핵파들 몰아내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황교안 강신업 연대가 되면은 와 그거는 폭발력이 엄청나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요 선거라는 거 이준석 돌풍은 지난번 당대표에서 그거는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풍이라는 게 처음에 몇 군데서 띄우니까 돌풍하니까 그냥 돌풍이 그냥 뭐 사실상 돌풍처럼 됐거든요. 좌파 언론에서 돌풍 이렇게 띄웠어요. 처음에 그 듣보잡 여론조사에서 돌풍 이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금 이대로 안 된다. 이거 갈아엎어야 된다. 근데 갈아엎을 사람은 여기 권성동이나 김기현, 장제원이나 안철수는 갈아엎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강신업, 황교안, 강신업은 이건 갈아엎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돌풍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또 돌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당원 100%잖아요. 근데 이 당원 100%는 28만 명 당원에서 지금 100만 명으로 가는데요. 3월 달이면 책임 당원이요. 그러면 이때 아스팔트 그다음에 뜨거운 애국 시민들이 엄청 대거 가입했거든요. 이봉규 TV에서도 구독자님들도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 여기 책임 당원 전국연대 공동의장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추천인 이봉규라고 쓴 굉장히 많다. 그런 우리 이봉규 TV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봉규 TV는 요만큼이고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그 광화문 세력 여기서 엄청나게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유튜버들이 또 이봉규 TV처럼 당원 가입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진 세력들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당으로는 안 된다 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고 자유투사들이 대거 입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가지고 입당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굴 뽑을 것이냐. 여기는 안 된다는 사람인데 뽑을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요거는 안 된다는 사람 순인데 그때 가서 진짜 투표할 때 책임당하고 그러면 확 모릅니다. 이건 또 이 순위하고는 또 달라요. 일단은 유승민이 하도 펄펄 뛰길래 그래 당신은 안 되는데 당신하고 같이 안 되는 사람 한번 궁금해서 알아봤고요. 투데이에서도 그 국힘당 대진표 속속 윤곽 이런 제목으로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쭉 권성동이 이제 캠프를 구성하고 원내외 인사들 위주로 접촉하면서 활발하게 지금 타진 공격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여의도 인근의 사무실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네요. 곧 그리고 조경태, 윤상현, 안철수 등도 내달 초에 출마 선언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안철수는 영남권 위주로 현장 행보에 지금 집중하면서 출마 준비 서두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연대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어요. 김장연대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아마 내달 중에 둘째 주에 공식 캠프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캠프 총괄할 경선본부장에 박찬식 전 의원도 합류했고요. 메시지 공보팀의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가 일했던 그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그다음에 그 김혜령 기자 있죠? 김혜령 전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대변인 또 함께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지금 SNS에서 김장연대를 좀 공격을 했네요. 김장연대 그 둘 다 부울경이잖아요. 부산과 영남이니까 서울 출마 선언해라 그러지 말고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지네들 안방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그건 맞는 말이죠. 또 TK에서 꿀 지역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나왔고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당협위원장이 좀 갈아치웠죠. 국힘당 그러니까 이준석께 내쳤습니다. 허은하 동대문 을내 허은하 지역구에 김경진 원래는 좌파였는데 아주 윤석열 대통령 아주 핵심 측근으로 거듭났죠. 김경진 임명됐고요. 그다음에 김철근 요거 이준석계죠. 김철근 강서병 지역구에 김진선 전 부구청장 교체했고 이런 식으로 이준석계가 잘려나가고 친윤계가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럼요. 이준석은 배신자계인데 유승민도 배신자계고 배신자 몰아내고 집권 세력 위주로 탄탄하게 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비판하면은 배신자로 채우라는 얘기인데 그건 망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잘 정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재미난 싸움이 되겠네요. 근데 지난번에 이준석이 역선택 돌풍이었는데 이번에 진짜 보수파의 돌풍, 진짜 보수 끈끈한 애국 시민의 돌풍, 지난번 이준석의 배신자 돌풍의 정반대 돌풍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시죠. 흥미진진이다. 야.